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간다 이랬을 때 왜 불리하냐면, 경찰은 일단 당신을 라고 단정 짓고 어떻게든 를 받아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라는 걸 따로 빼서 엄청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전문가 앞에서 당신이 엄청 만연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실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번화가에서 술을 먹다가 낯선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만취돼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거나 이럴 때 경찰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선량한 경찰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량한 시민일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억울하든 말든 만약에 피해자 신분으로 바뀌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경찰분들은 죄를 밝혀내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당신이 선량하지 않은 피해자로 보이는 경우까지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응대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피의자가 되는 일을 애초에 하셔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연락이 왔고 피의자를 조사받으러 나오라 했는데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정말 큰일 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경찰서에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정재훈 씨 되시죠? 저는 뭐 제주 서부경찰서 이송원 경사인데요, 8월 15일까지 저희 경찰서로 나와줄 수 있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근데 이 전화가 올 때 굉장히 강압적이고 무섭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되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뭐 잠깐 나와주시면 되고요, 한두 시간이면 뭐 금방 끝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경찰이 별일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고 해서 진짜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하고 경찰서 가시면 진짜 큰일 나실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조사 일정을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선임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형사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무죄 나오는 확률이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가기 전에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또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면 정말 잘해봐야 뭐 벌금형, 집행유예 이렇거든요. 근데 벌금형도 빨간 줄이에요. 전과가 평생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단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서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죠. 만약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간다 이랬을 때 왜 불리하냐면, 일단 당신을 약간 피의자라고 단정 짓고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은 최우선 목표가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 기법이라는 걸 따로 빼서 엄청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전문가 앞에서 당신이 엄청 만연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다가는 정말 탈탈 털리고 정말 빤스까지 다 내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찰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사 기법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술 유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찰 앞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을 때 이제 그걸 조서에 기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조서의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도록.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경찰이 이게 당신이 한 말이 진짜 맞는지 다 확인해보고 도장을 찍으라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한 말이랑 뭔가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걸 삭제하거나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말한 내용이랑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도 별거 아니겠지 하고 삭제를 요청을 안 하거나 수정을 안 해서 그대로 남고 도장을 찍으면 이게 그대로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당근과 채찍 전략인데요. 수사관이 뭐 범죄도시 마동석님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좀 강압적이고 무서운 분위기를 내기도 하시다가 또 막 잠깐 휴식 시간에 막 커피 한 잔 뽑아서 주시면서 담배 같이 피우면서 뭐 따뜻한 얘기 건네고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요새 힘들죠? 뭐 이게 별것도 아닌 걸로 뭐 상대방이 고소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하시는데, 뭐 당신을 좀 이렇게 선처해주겠다 아니면 좋게 봐주겠다, 당신의 인간성 됨됨이를 좋게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수사 기법인 겁니다. 세 번째는 개방형 질문인데요. 경찰이 너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뭐 했는지 쭉 얘기해봐라 이렇게 약간 오픈형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겠죠. 그 중에서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점을 찾아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뭔가 꼬투리가 잡혀서 그걸 붙잡고 계속 질문을 한다, 그럼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변호사랑 같이 가요. 네. 이런 식의 경험 좀 하면 답변하지 말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일단 예상 질문을 어느 정도는 사실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그 경찰도 자기들이 미리 질문을 만들어 와. 자기들의 양식에 자기 예상 질문을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질문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뭔가 잡았다면 자기도 막 소리 막 박박지 하든
치면서 새로운 질문들을 막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약간 말을 못하게 하진 않고 끊죠. 일단 끊고 잠시만 쉬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하자 해서 한 10분 휴식 이제 데려가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정말 극단적으로는 아예 끊고 다른 날 다시 오겠다고도 한 적이 있어. 그것도 가능은 해.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진 않아. 그동안 작성했던 게 없어지진 않고 피신조서 1회, 2회 다음번에 오면 2회로 다시 작성을 하죠. 마지막은 유도신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찰서에 가면 경찰이 지금 현재 증거가 어디까지 있고 본인이 어디까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픈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마치 증거가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슥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기 애매하잖아요. 경찰이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유도신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진짜 근데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인데 그 코인 사기가 있었는데 애가 막 엄청 울었어. 초보 막 울었어. 근데 나도 막 뒤에서 앉아가지고 울 뻔했고 나도 울었어. 그 와중에 막 울면서 판사가 특히 막 이거 검사가 그랬나? 둘 중에 한 명이 되게 안 되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거 뭐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소리가 쓴 거야. 인정 이렇게 해도 이제 그건 당사자들은 몰라요. 내가 그 말 하지 말라고 코치를 엄청 했는데 지도 이제 울면서 상황상 그걸 자기가 모른다고 하기가 좀 약간 자기 스스로는 좀 그랬나 봐. 근데 그게 바로 진짜 여기 사방에서 하더라고. 그렇게 막 섞여 들어가요.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 바라는 게 아니라 반스까지 털리는 게 맞아. 털리는 거죠. 아니 나 아는 동생이었어. 어쨌든 경찰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감으로 한다기보다는 다 배우고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이 혼자 경찰서 조사 가셔가지고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게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될 일을 이빠이 뒤집어 쓰고 오시지 마시고 미리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같이 가시는 게 굉장히 좋죠. 아니, 내가 뭔가 죄를 사실 조금 저질렀다, 내가 뭔가 찝찝하다 이러면은 저 같으면 너무 겁이 나서라도 변호사랑 같이 갈 것 같은데 여전히 너무너무 많이들 혼자 가시고 피의자 신문조서 마음대로 작성해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생기지 않을 때까지. 감사합니다.